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주의 한 직장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로 미국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보 유출은 잇따르는데 책임지는 곳은 없고 카드 사용자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새 역사를 써갈 새 야구장이 개장 하루를 앞두고 오늘 밤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광주에서는 휴진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담양과 보성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한 해 일어나는 산불 10건 중 9건이 이맘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무가 타면서 나는 허연 연기가 산 정상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 등성이는 마치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산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담양군 대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2시 30분쯤. 불이 나자 산림청과 소방헬기 4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나자 공무원과 주민 200여 명이 동원돼 불을 껐고 1헥타르의 산림이 탔습니다.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 불꽃이 팍 나. 그래서 119 신고문쯤 해놓고 내가 올라가서 혹시 사람이 그 갇혀 있는가 하고 가서 본 게로 불이 타본 게 안에는 못 들어가고. 비슷한 시각 보성군 문덕면에서도 산불이 나 소나무 200그루 등 1.2헥타르가 탔습니다. 두 산불 모두 등산객에 실하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을 아마 잣들 못해. 왜냐면 산 중간에 나버려가지고 아마 나물이나 약초 캐러 다니는 분들이 담배 꽁초가 버린 것 같아요.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의 91%가 봄철인 3, 4월에 집중됐고 피해 면적으로는 8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산불이나 논밭 화재로 인명피해도 잇따라 최근 한 달 사이 불을 끄던 사람 4명의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는 어제부터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문을 엽니다. 새 야구장은 지금 불을 환히 밝힌 채 손님을 맞을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기성 스포츠캐스터 연결합니다. 정기성 캐스터, 지금 있는 곳이 야구장 어디쯤이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삼루 쪽에 있는 관중석입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요, 이 그라운드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삼루 베이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선수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야구장은 관람석과 경기장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좌석을 보시면 이렇게 앞뒤 간격이 넓어졌는데요. 또한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서 편안하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1-3루 근처에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도록 익사이팅 존이 있고요. 외야석에는 자유롭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챔피언스필드에는 4,000여 석의 다양한 이벤트 좌석을 마련해 친구,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마음껏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1시간 전에 상공에서 촬영한 챔피언스필드의 야경입니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뿜으며 웅장하게 앉아 있습니다. 시원하게 뚫려있는 외야 그라운드를 불빛이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광주 시민과 야구 팬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새 야구장은 1,0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년 반 만에 탄생했습니다. 네, 정말 웅장하군요. 시민들은 언제부터 야구장에 가볼 수가 있습니까? 네, 내일 바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시민화합 야구 대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선수들은 원정 경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야구단과 타이거즈 레전드 선수들의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설의 타이거즈 선수들이 새 야구장에 좋은 기운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15일 두산과의 시범 경기에서 만나게 되고요. 정규 시즌 홈 개막전은 4월 1일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입니다. 지금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정지성이었습니다. 요즘 툭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직장인이 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하도 유출 사고가 많다 보니 누구 잘못인지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1살 박모 씨는 어제 새벽 2시 카드 결제 소식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잠이 깼습니다. 그 시각 누군가 박 씨의 신용카드로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의 카드는 지난 1월 카드사 정보 유출 대란 당시 가장 많은 5,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KB카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당황스럽고. KB카드 측은 그러나 위변조 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니었다며 위변조 카드 피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카드 복제에 필요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PC 번호 등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신용카드 결제 포스 단말기를 통해 복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200만 건의 유출된 신용카드 번호 등을 미국에서 들여다본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로그를 분석해보니까 미국에서 주로 작년 1월부터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복제된 신용카드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워낙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꼭 이 카드 3사의 정보 유출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또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의 정보 유출인지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성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카드 회사들은 자기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믿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보건당국은 의료 공백을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휴진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원격 진료를 도입하고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의료계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의 환자 유출과 의료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겨서 영세한 지역 의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면서 의료 근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 편의식으로 너무 관치 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하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좋지 않은 여론 탓에 일단은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종합병원 등 중대형 병원들이 정상 진료를 해서 집단 휴진 동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광주시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시와 구에 비상진료 대책반을 가동하고 보건소 진료를 2시간 연장합니다. 보건당국은 집단 휴진에 참여할 경우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15일간의 업무 정지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광주 광천터미널은 광주에서 가장 교통통행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불법 유턴이 특히 많습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동안 따뜻하다가 요 며칠 꽃샘추위로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입고 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요즘이죠. 주말 나들이 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보 전합니다. 하양, 노란, 분홍 등
거리에 화사한 봄옷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요새 사흘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얇은 봄옷을 입기에는 꽤 춥습니다. 아침에 좀 이제 걸칠 거를 입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벗으면은 좀 이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꽃샘추위가 끝난 후에도 전형적인 일교차 큰 봄 날씨는 의상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포근한 니트 가디건은 일교차를 극복하고 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두터운 겨울 외투를 계속 입을 경우에는 컬러와 프린트가 돋보이는 머플러를 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머플러를 고를 때는 이번 봄의 트렌드로 떠오른 연보라색이나 봄 기운이 가득 담긴 꽃무늬를 고르는 요령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 눈비 소식 없이 구름 낀 가운데 오늘처럼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낮 동안은 9도 안팎으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우이산호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여수해양항만청과 여수해경, 여수시 등을 상대로 해양 오염 사고의 관리 감독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우이산호 충돌 사고 이후 방제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관별로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와 최고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 유출 사고 시민대책본부는 논평을 내고 사고 시설주 GS칼텍스가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은 여수 시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갑자기 가동을 멈췄던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2호기의 정지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했다며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는 지진이 났을 때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회로의 비정상적 연결 때문에 지진이 나지 않았는데도 원자로가 실제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광양항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후 한풀 꺾이는 분위기를 보여 우려됩니다.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여수 기름 유출 피해 현장을 찾아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각 지역 항만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투포트 정책은 오랜 뿌리를 가진 것으로 광양항 활성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을 장관의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봄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74%인 167mm 정도이며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천여 곳의 저수율도 평년보다 10% 이상 낮은 6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관정과 양수 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섬 지역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 가뭄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